반갑습니다. 뭐 인사를 좀 해, 말을. 우리 뭐 간만에 우리 만나서 뭐 반갑기도 하고만. 안 반갑나? 참 반갑구만. 자, 이번에 우리 원래 2주로 처음에 이제 계획을 잡은 것을 3주로 할게요. 3주로 하는데 이제 문제까지 이렇게 좀 풀고 하려고 하면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 다음 주는 문제를 푸는 걸로 할게요. 알겠죠? 다음 주는 문제를 푸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주는 그 문제 틀린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주제에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주제들만 문제를 좀 줄까 싶어요. 근데 이제 한 두세 분 정도는 기존의 그 20문제 중에서도 쉬운 문제도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경험도 필요해서 그건 그대로 주고요. 나머지는 여러분 어려워하는 주제들만 줘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내는가를 먼저 볼게요. 풀어내지 못하면 다시 이론적인 설명을 오늘 할 건데 그 이론적인 설명이 다시 문제하고 잘 매치가 안 된다는 거니까 그걸 매치시키는 연습을 또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주제만 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주제만. 그리고 오늘은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어려운 주제들 위주로 한번 이론적인 설명만 쭉 하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런 어려운 주제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문제 푼 거에서 여러분 실제로 이제 맞춘다면 사실 그 다음 주는 다시 한 번 더 또 어려운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식의 어떤 시간을 가질 건데 제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막상 문제를 풀면 좀 틀리는 내용들도 있을 거니까요. 이론하고 문제하고 매치시키는 연습을 그 다음 3주 차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주제만 한번 잡아보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핵심 정리서가 다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영상망 쪽에 있는 친구들도 핵심 정리서는 다 있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기본 이론 강의하고 충돌이 되지 않으면 기본 이론 강의를 듣는 수험생들이 올 수가 있어서 아마 아직까지 뭐 기본 이론에는 핵심 정리서를 안 쓰니까요. 근데 지금 기본 이론하고 이제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기본 이론 듣는 친구가 이쪽으로 오진 않았을 거고 그러면 핵심 정리서는 다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혹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제가 금방 하기로 했는데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문자를 다시 한번 보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다 있으니까 좀 얼마나 좋습니까? 한 명이라도 없으면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엄청 고민했을 건데. 자, 그러면 바로 볼게요. 내가 오늘 볼록이 오늘 그 기본 이론 강의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하나 줬거든 갖다가 뭐 쓸란가 모르겠다. 근데 지 생각해가지고 내가 하나 이거 새 걸 하나 다 꼬불치던 걸 갖다 내가 씌워줬는데 쓰고 들어가서 하는지 모르겠다. 지가 인간이면 내 정성을 봐서라도 한 번은 쓰고 들어가야 되는 거 맞지 않나? 내가 한번 쉬는 시간에 쓰고 들어갔는지 내가 확인해보고 내가 너한테 씹든지 아니면 역시 뭐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든지 내가 양단간에 다음 시간에 말해줄게. 내 생각으로는 아마 안 쓰고 들어갔지 않았을까 싶다. 자, 보죠. 공장 변경을 먼저 볼게요. 공장 변경 앞에 주제는 사실 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사실 없어요. 공장 변경 주제를 먼저 볼 거예요. 근데 공장 변경은 여러분 해도 잘 모르더라고요. 해도 잘 몰라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공장 변경. 자, 공장 변경은 자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갑이 자 을에게 범죄를 범한 게 있을 때 요것을 이제 기소를 한다 한번 해볼게요. 기소를. 근데 만약에 이 범죄가요, 원래 동그라미인데 만약에 세모죄로 기소했다. 근데 실제 심리에 보니까 이게 동그라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동그라미가. 뭐 이런 경우에는 이 범죄가 원래 동그라미죄인데 세모죄로 잘못 기소했잖아요. 그러면 자, 이 갑이란 자가 범한 범죄는 동그라미니까 동그라미로 공장을 바꿔서 심판해 줘야 그 동그라미에 합당한 형벌이 부과되는 거고요. 또 피고인의 방어권이요. 처음에 공장에는 세모로 되어 있으니까 피고인은 세모를 방어하려고 하는 건데 만약 이 동그라미가 드러났다 해서 공장도 바꿔주지 않고 동그라미를 재판하면 방어권 행사 이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이게 동그라미로 공장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 변경의 핵심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요. 이해를 하세요? 공장 변경의 핵심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요. 그러면 자, 만약에 이게 동그라미로 드러났어. 이 범죄가. 그런데 동그라미 이렇게 공장을 바꾸지 않고 그냥 동그라미를 재판해도 피고인이 동그라미를 방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대. 그렇다면 굳이 공장 변경하지 않고 동그라미를 재판해도 되겠죠. 이게 이제 공장 변경의 필요성 여부로 넘어가는 거죠. 됐죠. 공장 변경의 필요성 여부. 공장 변경하면 딱 세 개의 어떤 묶음을 기억하세요. 세 개 묶음. 공장 변경하는 지금 전반적인 절차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꼭 공장 변경이 필요한가의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이요. 공장 변경 없이도 재판할 수 있는데 이것을 꼭 해야 되는가? 꼭 인정된 범죄를 재판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어떤 묶음으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공장 변경을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은 제일 첫 번째 묶음 절차에 관한 것인데, 만약에 세모로 규수했는데 동그라미가 드러났어. 그럼 동그라미를 재판하는 것이, 동그라미로 공장을 바꿔놓고 재판하는 것이 피곤의 방법 모양이 좋겠구나. 그래서 이제 검사가 법원한테다가 야, 내가 잘못 공소했다, 얘 동그라미로 공장 바꿔달라, 변경을 신청하는 거죠. 공장 변경,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는 겁니다. 신청하면 법원은 이 세모하고 동그라미가 동일성이 있는가를 보는 거죠. 동일성이 있다면, 동일성이 있다면 공장 변경은 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 동일성을 어떻게 판단한다고? 이 동일성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1차에도 나왔잖아요. 학설도 나왔습니다. 학설 쭉 3개 제시해 놓고요. 그 학설 중에서 판례 입장을 체크하고 밑에 판례 입장대로 동일성 인정되는 것을 고르라, 뭐 이런 문제였잖아요. 이 동일성이 원래는 경감부나 7급에서 주로 물어봤던 것인데 검찰 9급에서도 간혹가다 물어보고요. 우리 이제 순경 시험에도 동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쭉 물어보거든요. 그 동일성이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은, 자, 그럼 이 세모하고 동그라미 동일성이 있는가, 동일한가, 동일성이 있는가는요, 이 두 개가 단일한 하나의 범죄에 돼요. 이 두 개가 단일한 하나의 범죄. 만약에 이놈이 세모째도 범했고 동그라미도 범했다면 단일한 하나의 범죄가 아니죠. 그러면 동일성이 없는 거야. 아예 검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요 폭행도 하고요, 또 이 친구요 폭행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는요, 둘 다 폭행이라는 범죄를 맞잖아요. 그런데 단일한 범죄입니까? 아니죠. 내가 이 친구 폭행했고요, 이 친구 폭행했고요, 두 번에 걸친 폭행이죠. 이 두 개의 폭행이니까 이 두 개는 동일하잖아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한 하나의 범죄가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과거에 단일한 하나의 범죄였잖아요. 단일한 하나의 범죄. 그 다음에 사실적 부분이 같아야 돼. 사실적 부분이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어놓은 사실과 여기에 적어놓은 사실이 기본적으로 같아야 됩니다. 완전히 같을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같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같다는 것은 여기에 적어놓은 일시장소가 동일 근접 밀접하고요. 여기 이제 피해자 피해품이 기본적으로 같을 때 사실적 부분은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시가 상당히 많이 벌어져도 사실적 부분이 같다라고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여기 사실적 부분, 이 동일하다는 가장 핵심요. 시험에도 나왔죠. 비양립. 이 비양립이라는 표현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비양립. 자, 비양립, 안일비자죠. 양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기술했던 이 세모와 지금 바꿔달라고 한 이 동그라미가 양립이 불가능한 사실이라면, 양립이 안 되는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사실적 부분이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양립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 되고 어느 하나는 안 된다. 뭐 이런 관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양립이 안 된다, 동일하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요. 양립이 된다. 세모 사실도 인정되는 거고, 동그라미 사실도 또 인정되는 거다 하면요, 이거는 동일한 범죄가 아니고 별개의 범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양립이 안 된다, 동일성 없다. 양립이 된다, 양립이 안 된다, 동일성이 있다. 동일성이 기억이 돼요. 양립이 된다, 안 된다. 양립된다는 것은 동일성이 없다. 양립이 안 된다, 동일성 있다. 자, 이렇게요. 됐죠? 그 양립이 안 되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되는 거다. 왜? 같은 범죄니까. 한 사람을 놓고요, 이 친구요 딱 보니까 엄청 얼굴이 곱상하게 생겨서 여자라고 했는데 딱 자세히 보니까 남자인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친구가 남자이면서 여자일 수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남자면 남자고 여자면 여자죠. 왜? 한 사람이니까요. 동일한 한 사람이니까요. 양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 남자, 이 친구 여자, 이렇게요. 이건 양립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두 사람이니까요. 양립이 된다.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된다 하면 두 사람이니까 여자고 남자고 되는 거죠. 마치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표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규범이요. 규범. 자, 규범적 부분도 같아야만 동일성이 인정되는 거죠. 이 규범적 관점을 고려한 게 94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성에 대해서 이제 왜 이게 어렵게 느껴지냐면, 94년 법 개정 전 판례와 94년 이후에 4월 이후에 나온 판례를 다 시험에 다 내요. 그러니까 94년 4월 이후부터는 동일성을 판단할 때 규범적 관점을 고려해서 동일성 여부를 따지거든요. 그리고 이 규범이라는 것이 뭔데요? 이 보호법익과 재질이라고 있죠. 재질. 그러니까 이 세모죄의 보호법익과 지금 바꿔달라고 한 동그라미죄의 보호법익, 그리고 재질 이것이 기본적으로 같아야만 동일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됐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리딩 판례가 있습니다. 그죠? 이 전원합의체 판결, 94년 그 전원합의체 판결, 강도상해와 장무취득. 요거는 검찰직에 아예 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강도상해하고 장무취득이요. 퍽치기 일당 말이죠. 여러분들 이제 장무취득했다고 기소가 됐는데, 장무취득. 근데 실제 심리해 봤더니 그것이 강도였어요. 상해까지 범했거든요. 강도상해죄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공장을 만약에 바꿔달라고 신청했을 때 이 공장 변경이 되는가,
단일한 하나의 범죄 맞죠? 과거에 그 이놈들이 퍽치기한 게 하나거든요. 단일한 하나의 범죄 맞고 사회적 범은 맞잖아요. 내가 이걸 갖고 있는데 자 이것을 내가 이제 퍽치기 한 것이면 강도 상해면 이거는 작물취득이 아니죠. 내가 작물취득한 것이면 퍽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양립이 불가능해서 양립이 안 되니까요. 사회적 부분은 기본적으로 같은 겁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규범이 같은가? 규범. 작물취득은 보호법익이 소유권 재산권 아닙니까? 근데 강도상해는요. 강도죄가 있으니까 소유권 재산권 맞죠? 강도죄. 근데 상해가 있잖아요. 상해가 강도상해라 있잖아요.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 불가침성을 보호법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호법익이 서로 다르죠. 재질도 다르죠. 형격하게 차이가 있죠. 형격하게. 그래서 이 방금 작물취득과 강도상해 사연요. 작물취득과 강도상해 이거는 뭐 보호법익 재질적 규범적 부분이 다르죠. 그래서 동일성이 없습니다. 이 판례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니까요. 네, 됐죠. 근데 이 동일성이 있으면 허가는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동일성 있는 케이스를 이야기한다면 이런 거죠. 예, 모욕으로 기소했는데 알고 봤더니 명예훼손이다. 그래 명예훼손으로 공장 바꿔달라. 이런 경우에는요. 단연한 하나의 범죄이고 내가 이 친구한테 욕을 냈던 거 있잖아요. 모욕을 냈다고 기소했는데 알고 봤더니 명예훼손이야. 단연한 하나의 범죄 사회적 부분 같죠? 왜 비양립이요? 내가 한 번 욕을 했는데 이게 모욕이면 명예훼손이 아니고 명예훼손이면 모욕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회적 부분 같고 그다음 규범 보호법이니까 제일 또 왔죠. 명예훼손과 모욕은요. 그러니까 동일성 있고 허위가 하는 의무가 되는 거죠. 내가 절도로 했다고 기소가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작물취득이더라. 내가 이 친구 물건 훔쳤다고 기소했는데 알고 봤더니 작물취득이더라. 그러면요. 단연한 하나의 범죄이고 사회적 부분 비양립이요. 내가 훔친 거면 내가 뭐 절도가 되는 거 작물취득 아니잖아요. 내가 작물취득한 것이면 내가 훔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재산죄의 본범은 작물범을 포함할 수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 부분이 같다. 비양립이니까요. 그다음에 규범적 부분도 같겠죠. 예, 절도하고 작물취득은 재산에 관한 범죄니까요. 이게 동일성이 있습니다. 그때는 허가는 의무가 되는 거죠. 됐죠? 이게 공장병역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동일성이 있으면 허가는 의무예요. 반드시 바꿔줘야 돼. 바꿔주면 이제 이 동그라미를 가지고 이제 심리에 들어가는 거죠. 동그라미 가지고 심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수적으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 이제 뭐냐면요. 자 이게 만약에 비친고죄야. 이제 부수적으로 이것까지 한번 생각해 볼게. 종합적으로 이게 비친고죄야. 고소 없이 기소가 됐어. 고소 없이 기소를 했어. 그런데 이게 뭐로 바뀌었다고요? 친고죄로 공장이 바뀌었어. 이 동그라미가 만약에 친고죄야. 그러니까 명예훼손했다고 기소를 했는데 고소 없이 기소했는데 뭐로 바뀌었다고요? 만약에 모욕으로 공장이 변경됐어. 근데 모욕은 친고죄잖아요. 명예훼손은 발의사 불벌죄니까 고소 없이도 기소 가능하죠, 그죠? 그런데 이게 모욕으로 바뀌고 나면 모욕은 친고죄고 고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고소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처음에 기소할 때는 명예훼손 비친고죄로 기소를 했으니까 고소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렇게 바뀔지 어떻게 알았겠어, 검사가? 이런 경우에는 검사의 공소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고소의 추안을 인정해야 된다는 학설이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 판례는 고소의 추안을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런 것도 딱 기억하고요. 시험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고소의 추안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기억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장이 변경이 되면요. 자, 이 변경된 것을 가지고 모든 수송 조건 구비 여부를 검토해야 되거든요. 자, 또 있죠. 여러분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우리 공소효 부분에 공소장이 변경됐습니다. 공장이 변경되면 뭐라고요? 면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장이 변경되면 변경된 것 가지고 모든 수송 조건 구비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것을 가지고서 방금 고소의 추안 인정 안 된다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시험에 다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 뭐 된재면도 기억해 보시래. 된재면 이거 참 많이 나오는 거죠. 공장이 변경되면 변경된 것 가지고 모든 수송 조건 구비 여부를 검토한다 했죠. 예, 변경된 법정형을 가지고 시효기간을 정한다. 그렇죠? 변경 전 하면 틀리잖아요. 변경된 것 가지고 시효기간을 정하고 이 시효가 완성되지 않아야 동그라미 재판할 거 아니에요. 이 완성 여부는 공장 변경 시까지가 아니고 최초 공소 제기 시까지 완성 여부를 검토한다. 변경 시까지 하면 틀리죠. 그렇죠? 제기 시까지 완성이 되었다면 면소 판결. 그렇죠? 뭐 공기판 이렇게 하면 틀려요. 완성이 됐다면 면소 판결. 이런 것도 같이 기억해 주고요. 자, 그러면 본 내용을 다시 돌아올게요. 자, 이제 이 변경된 거 이제 재판해야 돼요. 이제 여기 변경된 거 재판해야 돼. 변경된 거. 그럼 이제 검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검사가 법원한테다가 검사가요. 공장이 변경되고 나면
우리 공장 변경 신청서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변경된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낭독을 하는 거죠. 그렇죠? 왜? 앞으로 동그라미 재판하니까 동그라미 재판한다고 낭독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낭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이 너무 길다. 그러면 뭐 그 요지를 대신 진술하는 것도 가능해요. 하니까 피고인이 아직 방어 전략을 전혀 짜지는 못했어요. 이 동그라미는. 그러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 뭐 피고인의 신청에 의해서 공판 절차를 정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원래 공판 절차 정지는요 직권으로 하는 거고, 자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임의적 정지가 딱 하나 있다고요. 공판 절차 임의적 정지가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공장 변경입니다. 그죠? 예, 공장 변경 그리고 공판 절차 정지 나오면 맨 뒤에 수로를 보는 겁니다. 수로. 왜?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정지하에 한다예요. 공판 절차 정지 사유 전부 다 필수거든요. 근데 이것만큼은 임의잖아요. 그러니까 정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좀 이따 책 보면서 다 점검을 할 겁니다. 다시 지금 설명 잘 들어두세요. 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요.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국가적인에 나왔는데 여러분, 다른 공판 절차 정지는 전부 다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직권도 되지만 뭐 피고인 측에 신청권도 있다는 거, 신청권도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주고요. 신청권도 있다는 거.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뭐 책 읽어가면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묶음이거든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묶음이거든요. 근데 첫 번째 묶음에서는 거의 틀리시면 안 돼요. 틀리시면 안 돼요. 이 절차적인 부분이라서 너무 쉽다고요. 이제 두 번째 묶음부터 이러면 좀 틀리기 시작해요. 두 번째 묶음이 공장 변경이 꼭 필요하냐의 문제, 필요성의 문제, 요구의 문제죠. 그래서 좀 이따 들어가기로 하고 여기까지 책을 통해서 빠르게 한번 점검해 볼게요. 자, 공장 변경 그 서술 보세요. 예, 검사 공사실 동일성이 하지 않은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추가 처리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성, 법원의 허가 꼭 필요하죠. 추가 처리 변경. 자, 구별 개념 이것도 한번 잡으세요. 추가 기소입니다. 추가 기소는 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수개의 범죄죠. 188 공장 변경. 지금 우리 공장 변경하고 있잖아. 신교재는 188이고 구교재는 몇 페이지고 이전 교재는 184페이지래. 184. 자, 검사 동일성 법원의 허가 추가 처리 변경. 자, 이게 공장 변경이고요. 이제 추가 기소는 뭔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위죠.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거죠. 동일성 인정되지 않는 또 다른 범죄를 기소할 때는 이거 뭐 이게 추가 기소입니다. 됐죠?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어떤 공사실 부분을 좀 더 늘리고 싶다. 이거는 공장 변경의 공사일 추가고요. 동일성 인정되지 않는 내용을 공장에 집어넣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추가 기소입니다. 추가 기소. 그 다음에 이제 공소의 일부 취소가 있네요. 일부 취소는 뭔데? 동일성 인정되지 않은 수개의 범죄 있죠. 이걸 기소했는데 그 일부를 심판대에서 빼고 싶어. 이거 뭔데요? 일부 공소 취소입니다.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사실을 공장에서 좀 빼고 싶다. 이거 뭔데요? 공장 변경을 하면서 공사실을 철회하는 거죠. 자, 제가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폭행죄하고 절도죄가 있는데, 폭행죄하고 절도죄가 있는데, 먼저 폭행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나중에 절도죄가 추가로 발견돼 가지고요. 이것을 기소를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뭐 재판하고 싶어요? 뭐 추가 기소죠. 왜? 동일성 인정되지 않은 수개 범죄니까 추가로 기소하는 겁니다. 근데 자, 하나의 범죄요. 내가 5번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사기죄를 범했는데요. 처음에는 3번만 이렇게 기소가 됐습니다. 3번에 걸친 상습 사기. 근데 나머지 2개가 추가로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원래 이게 상습범 포괄 한 개의 범죄 아닙니까? 동일한 하나의 범죄요. 이것을 심판대상에 넣고 싶을 때는 뭐 공장 변경을 하면서 공사실을 추가를 하는 거죠. 됐죠? 하나의 범죄 같은 경우에는 자, 만약에 4개로 기소했는데 1개 더 있다 하면 공장 변경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추가로 기소하면 이중 기소가 돼요. 왜? 하나의 범죄니까 이걸 추가로 기소하면 안 돼요. 자, 먼저 4개로 기소했죠. 4번에 걸친 상습 사기 1개 더 있으면 공장을 변경하면서 공사실을 늘리는 겁니다. 추가를 하는 거예요. 됐죠? 추가 기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추가 기소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수개의 범죄입니다. 수개의 범죄. 어느 하나 기소해놓고 나중에 또 하나의 범죄를 심판을 하고자 하면 뭐 한다고요? 이게 추가로 기소해야 돼요. 공장 변경을 하면서 공사실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왜? 동일하지 않으니까요. 뭐 추가 기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2개로 기소했는데 폭행과 절도로 기소했는데 절도는 아닌 거거든요. 잘못 기소했어요. 이걸 빼고 싶다. 일부 취소입니다. 공소 일부 취소. 그 다음 5번에 걸친 상습 사기로 기소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거는 아니에요. 사기가 아니에요. 그럼 이걸 심판에서 빼는 것은 공장 변경을 하면서 공사실을 철회를 하는 겁니다. 철회를 하는 거거든요. 철회.
이 개념을 정확히 잡아두시라고요. 됐죠? 추가 기소, 일부 취소. 이것과 비교해서 정리해야 될 개념은 공장 변경, 공사실 추가, 그리고 공장 변경, 공사실 철회. 이것을 정확하게 비교해야 되는데 그 비교의 기본 기준은 동일성이 있고 없고죠. 그렇죠? 동일한 하나의 범죄 내에서 사실을 늘리는 것은 공장 변경 추가, 줄이는 것은 공장 변경의 철회.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수개의 범죄의 경우에는 추가 기소 또는 일부 취소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공장 정정, 이 개념이 일단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렇죠? 피고인 이름요. 공장의 피고인 이름을 잘못 기재해서 이름을 바꾸고 싶다. 이름을 바꾸고 싶다. 이걸 뭔데요? 공소장 정정입니다. 공장 정정입니다. 정정, 변경 아닙니다. 정정이고, 요거는 법원의 허가 필요 없다는 것도 반드시 아셔야 돼요. 피고인 이름 바꾸는 거. 죄명과 적용법조 공사실 있죠. 요것을 바꾸는 거, 동일성 범위까지 바꾸는 것이 공장 변경이잖아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 판례에 금방 나오죠. 동일성이 없다, 실체적 경합관계다. 그러면 그 일부를 소추 대상에서 철회하는 것은 공장 변경 방식이 아니고 일부 취소 절차다. 다 아시죠? 오케이. 그 다음 타인의 성명을 모용했다라고 합니다. 성명 도용, 성명 모용, 이것은 공장 변경이 아니고 공장 정정이죠. 법원의 허가 필요 없는 거죠. 정확하게 비교 개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밑에 자 동일성입니다. 동일성이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용되는 거죠. 동일성은 규범적 요소도 고려한다. 이번 시험에 나왔던 거잖아요. 규범. 이건 틀릴 수가 사실 없는 내용이거든요. 규범을 고려한다. 자 규범. 그리고 그 밑에 사실적 부분도 같아야 되고 규범적 부분도 같아야 되는 거죠. 여기 있잖아요. 사실적 부분도 같아야 되고 규범적 부분도 같아야 된다. 먼저 사실적 부분은요. 자, 양립할 수 있다 나왔네요. 양립할 수 있네. 그럼 뭐 동일성이 없다라는 거죠. 양립할 수 없네. 동일하다. 됐죠? 동일하다. 이거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규범적 요소 판단. 자, 이것을 이제 한번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 꼭 어려운 주제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쉬는 시간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양립할 수 있어? 그럼 뭔데? 이렇게 해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보다요, 옆에 친한 친구가 있어요. 물어보세요. 물어보고 대답 못하잖아요. 확 그냥 까세요. 그러면서 설명해 주시라고요. 그러면 그 친구도 좋고 여러분도 좋잖아요. 대답을 하면 이 새끼 좀 똘똘한데 설명 못하면 대답 못하면 설명해주고 한참 있다 또 물어보세요. 여러분 친구랑 같이 합격해서 중경에 가면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가를. 확인을 안 하고 내가 아는 것 같다 해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시험장에서 갑자기 기억이 안 나면 또 어떻게 하실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시건 간단하게 자기 자신한테 질문 던지고 답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 정확히 알거든요. 해보세요. 자, 규범적 요소는 침해 법익의 동일 여부인데 절도하고 장물치 등은 기본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동일성이 있죠. 강도 상해와 장물치 등 아주 중요합니다. 동일성이 없어요. 밑에 관련 판례. 자, 1번부터 5번까지는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는 이전에 규범적 관점을 고려하기 전 판례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여기서 가장 빈번하게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게 뭐냐면요. 5번이죠. 5번이죠. 협박한 사실인 이상 협박죄의 범위 높이. 이건 이제 좀 정리가 되셨습니다. 그죠? 어떤 놈이 절도로 했다고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있거든요. 그 목격자가 가서 지가 딱 본 놈이 맞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이제 절도로 이제 체포 이제 구속되고 기소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요 놈이 목격자 이제 그 우리 서면 수사 있잖아요. 이거 뭐 이거 범인 식별요. 이거 하러 이제 목격자를 불러내려고 하는데 갑이 와가지고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새끼 막 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 짓거리면 가만 안 두겠다 하니까 가가지고 내가 본 사람 이 사람 아니다. 동일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석방을 하고 그 길로 이놈이 도망쳐버려요. 결국 이제 갑이 자 이 목격자 말이죠. 이 사람을 협박했다고 기소가 됐는데 심리해 보니까 이 협박을 왜 했느냐를 봤더니 결국 지금 절도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자를 도피시키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범인 도피로 공장 변경을 신청했더니 이것을 허가했다는 거죠. 왜? 지금은요 만약에 이 규범을 고려하면 이 두 개가 동일성이 없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규범을 고려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했단 말이죠. 단일한 하나의 범죄이고 사회적 부분만 같으면 돼요. 사회적 부분의 핵심은 뭐? 비양립. 그러니까 내가요 이 친구 목격자요, 이 친구 절도 지금 조사받고 있어요. 내가 가가지고 야씨 가서 뭐 딱 이건 가만 안 둔다 딱 한 번 했잖아요. 한 번 단일한 하나의 범죄.
요게 뭐 협박이면 범인 도피는 아니겠죠. 딱 한 개의 범죄니까. 범인 도피면 협박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비양립 사회적 부분이 같네요. 그러니까 이거 고려하지 않으면 동일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야기죠. 됐죠? 그 다음에 최근 규범적 요소까지 고려해서 판단한 거 1번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자 1번 작무치대가 강도상해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됐죠? 자 밑에 2번에 횡령과 그리고 사기도 같겠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3번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사실. 이게 뭐 어렵다고요 여러분들. 이 그 규범적 관점을 고려해서 동일성 판단하는 것이. 유사수신행위, 사기죄 이거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행위 태양도 달라요. 보호법이 다릅니다. 보호법이 달라요. 유사수신행위는 투자금 모집하고 하는 거거든요. 투자금 모집하고 하는 거요. 근데 이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그 범행 그 방법에요. 범행 방법 범죄 구성 요건에 기망이라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기는 그 사기죄를 범하기 위해서는 그 범행 방법에 구성 요건에 기망이 들어가 있잖아요. 속이는 거. 근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요, 이게 뭐 속이는 거, 이 기망이라는 것이 그 구성 요건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두 개가 뭐 건전한 투자금 모집을 보호법이 하는 게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이에요. 사기죄는 재산에 관한 범죄죠. 그러니까 보호법이 다르죠. 이 두 개는 자,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다음에 4번요. 4번에 그 소방법 위반과 이거는 보세요. 소방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이거는 당연히 동일성이 없겠죠. 왜 보호법이 다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소란행위와 상해 동일한 것이다. 자, 이거는 뭐 범칙행위인 소란행위 그리고 상해 이거는 기본적 사실과 관계가 동일하다고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이 부분이 조금 좀 이 부분은 좀 느슨하긴 해요. 이 부분은 그 범칙행위인 소란행위하고 상해죄 이런 부분들은 동일성이 있다고 봤으니까 이거는 좀 암기를 좀 해주세요. 6번에 상해 공사죄가 폭착법 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이거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했습니다. 상해와 그다음 흉기, 휴대, 협박입니다. 협박 이거는 동일성 인정할 수 없다. 상해하고 협박하는 것 이거는 뭐 보호법도 일단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다음 7번에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갑에서 을로 변경하다. 이 갑에서 을 수수료 교부자를 바꾼 것밖에 없어요. 똑같은 범죄인 거예요. 그냥 수수료를 교부한 사람만 갑에서 을로 변경하는 거예요. 동일성이 있겠죠. 동일한 범죄죠. 동일한 거는 이것만 가지고 하면 된다니까요. 단일한 하나의 범죄이고 맞죠? 사회적 부분 같죠? 그 다음에 규범도 같잖아요. 그런데 뭐만 바뀌는 겁니까? 중개 수수료를 교부한 사람이 갑이냐 아니냐 이것만 바꾸는 거니까요. 동일한 거죠. 그 다음에 8번에 일부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조세 포탈 기간이나 포탈 X를 추가하는 공장 변경이요. 일부에 대해 고발이 있습니다. 범칙 사실 일부, 하나의 범칙 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이 있다는 거죠. 이게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라는 거죠. 그 추가하는 공장 변경 당연하죠. 하나의 범죄니까요. 그냥 사실만 늘리는 거죠. 그렇죠? 축법한 거죠. 하나의 범죄의 사실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9번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 위반죄와 사기 미수. 이거는 보호법이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 피해자도 다릅니다. 보험 사기인데 보험 사기의 피해자는 보험회사 아니에요. 근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요, 그 사망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범죄 구성 요건, 범죄 사실도 다르고요. 또 보호법도 달라요. 동일성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에 약식령에 확정된 무동력 석유 판매 행위로 인한 석유 대체연료 사법 위반죄와 이거는 관세법 이 두 개 동일성이 없죠. 왜? 보호법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관세를 포탈한 거하고 이거 어떻게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 각 특별법에 특별법전을 열어가지고 입법 취지를 보면서 보호법이 다 살펴보고 자시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요? 구속 요건들 어떻게 다 공부를 해요? 형법의 구속 요건이라도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특별법까지 가요? 그냥 딱 보면 어렴풋한 느낌만 있어도 돼요. 여러분 여기에 석유 판매 행위로 인한 석유 대체연료 사법 위반죄 이 부분과 이 관세법은요 서로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이 다르겠죠. 그다음 11번은 약식명이 확정된 약사법 위반죄와 보건범죄에 당시하는 특별조치법 여기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약사법과 그리고 보건범죄에 당시하는 특별조치법 부정 의약품 제조 같은 겁니다. 이 부분은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보호법이 다르고요. 자 12번에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사기범죄 사실과 검사가 공장 변경 신청하여 사기죄와 공장 변경을 하여 변경 신청하여 사기죄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을 추가한 범죄 사실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사기 범죄 사실과 공장 변경 신청하여 사기죄의 피해자 및 피해 금액을 추가한 범죄 사실. 피해자가 다르대요, 여러분들. 피해자가 다르고 그리고 피해 금액을 추가를 한 범죄 사실, 이 두 개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어떤 범죄라는 거죠. 다른 범죄라는 거죠. 사기죄의 어떤 피해자도 이 피해자가 또 뭐 범행의 객체라고 생각하면 범행의 객체 자체도 달라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동일하다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13번 배임 공사실로 기소했다가 사기 공사를 예비에 추가하는 공장 변경 신청한 경우에 배임 그리고 사기, 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거는 여러분들 배임하고요 사기, 이거는 범행 방법이 다른 거죠, 그죠? 그렇죠? 행위 태양도 다르고 구성 요건도 다르잖아요. 예, 공장 변경은 허가할 수 없다. 동일성이 없다라고 봤습니다. 14번에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했다. 이거는 여러분 차용금 명목이냐 투자금 명목이냐 이런 부분만 다르고요. 이게 단일한 하나의 범죄이고, 자, 둘 다 편취 사기죠. 그래서 사실적 부분과 규범적 부분이 다 같다라고 봤습니다. 동일성이 인정된다라고 봤고요. 15번 같은 경우에는 살해했다. 이게 살인죄죠. 증거인멸은 당연히 이거는 규범적 부분이 다르죠. 동일성이 없겠죠.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고요. 그다음 16번 병원 시술 상품을 판매하는 배너 광고 게시하면서 배너의 구매 개수와 시술 후기를 허위로 기재했다. 자, 이런 부분과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 시술 상품을 판매하는 배너 광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병원의 환자를 소개 유인 아이스나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중 일정 비율 수수료 의사로부터 지급받았다. 이거는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요. 이제 시술 후기 이런 것을 허위로 게시하는 것과 그다음 자 일정 비율 수수료를 의사로부터 지급받은 이런 부분들은 이게 상상력 경합이라고도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리고 두 개가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도 다르고요. 보호법이 다르잖아요. 여기 뭐 광고 뭐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의료법 위반, 뭐 중개 수수료 같은 거 교부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도 다르겠죠. 동일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여러분 우리 포괄일제 나오면요, 여러분 정리해야 될 게 있다, 그지? 포괄일제 나오면 개별적 개개라고 하면 맞아, 틀려? 틀리죠, 그렇죠? 우리 공사일 특정도 그렇고 공소시효도 그렇고 공장 변경도 그렇고, 지금 공장 변경이요. 공장 변경은 동일성이 있어야 공장 변경이 되는 건데 동일성이 따질 때 개개 사실별로 동일성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죠. 예, 전체적으로. 그리고 여기는 전체적으로 포괄일제 범죄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됐죠? 예, 절차입니다. 절차는 신청권자요, 예, 검사고요. 심리 종결 전. 심리가 종결되고 난 뒤에 재개 신청과 함께 공장 변경을 신청했을 때 재개가 법원의 재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재개해서 공장 변경을 허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재개를 했다면 그때는 동일성이 있으면 허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재개 여부가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요. 그럼 연벌에 종결한 변론을 재개했다. 다시 공판 심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공장 변경 신청을 할 수는 있는 거고 동일성이 있으면 허가해야 돼요. 자, 신청 방식은요, 이거 되게 중요하죠. 서면인데요, 예, 구술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언제요? 구제 이동이죠. 구제 이동. 재정하는 일단 공판정이어야 됩니다. 재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재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시험에 나왔어요. 거의 한 번 나왔습니다. 최근에 재정하고 있는 공판정에서, 자,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거나입니다. 이익이 되거나, 이건 아직 안 나왔는데 이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이익이 되거나 또는 자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제정하는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고, 이렇게 이익이 되고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하면 틀리겠죠. 이렇게 되면 변별기 엄청 있을 거예요. 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했더니 또 많이 틀리더란 말이죠. 제정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익이 되거나 또는 동의한 경우, 그러니까 제정하고 있는 공판정에서 이익이 된다. 그러면 구술 가능하고요. 이익은 안 되지만 피고인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구술이 한 공장 변경 신청되는 거예요. 그래, 이 내용까지 조금 봐주시라고요. 됐죠? 이 구술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 저장 매체는 안 됩니다. 그렇죠? 저장 매체. 저장 매체는 서면으로도 볼 수 없고요. 그렇죠? 또 구술로도 볼 수 없죠. 그래서 이제 구술로 공장 변경 신청하고 나머지는 저장 매체 파일 형태로 추가를 했을 때 이 부분은 공장 변경 신청된 게 아닙니다. 자, 고지. 자, 공장 변경 신청했으면 신속히 그 사유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공장 변경 신청 부본을 송달하면서 고지하는 거예요. 여기 또는이라는 게 이게 중요하죠. 최근에 나왔죠. 또는. 그래, 피고인 또는 변호인입니다. 둘 중에 한 놈한테만 하면 돼요. 그래서 3번이죠. 변호인 외에 피고인에게 별도로 공장 변경 사유 고지나 신청서 부본을 송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법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번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2번도 부본이 공판 등에서 교부가 됐대. 신속히 고지를 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속히 안 하고요. 언제 했다고요? 공판 등에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러면 신속히 교부하라는 이 우리 형소 규칙, 수정법 규정을 위반한 거 맞죠? 그렇잖아요. 법을 위반한 게 맞다고요. 그럼 여기서 이거 생각해 보세요. 법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무조건 이게 위법한 재판이라 볼 수 있는가? 잘못된 재판이라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예요. 법을 위반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 그지?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법들이 있단 말이야. 그 법들 중에 한두 개 이거 위반할 수도 있겠지.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근데 그런 위반이 있다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위법한 재판이고 그 전부 다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재판 하나 끝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걸. 그래서 일단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 법 위반이 원래 그 법이 하려고 하는 그 어떤 목적 있죠. 이런 게 이유 그게 있을 거 아니냐. 그걸 만약에 침해한 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당연히 상소도 제기하고 이거는 위법한 재판이 맞을 거야. 그런데 자, 그 제도가 원래 하려고 하는 것이 이 법을 위반해도 이미 달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법 위반을 이유로 이 재판이 뭐 위법한 재판이라거나 이 재판을 잘못됐다고 해서 상소를 제기하거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장 변경 신청서 부분을 신속히 고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노? 방어권 보장이잖아. 근데 신속히 고지를 하지 않고 공판정에서 이거 공장 변경 신청서를 교부해도 충분히 피고인이 방어의 어떤 기회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거는 뭐 이 수송 절차 법령 위반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겠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상소를 제기할 수가 없게 되겠지. 이런 것은 일반화시켜서 좀 기억해 주면 좋아. 일반화시켜서 자 보세요. 부본이 공판에서 교부된 경우에도 피고인이 충분히 진술을 변론한 때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보는 거지. 이 법 위반이 대체 이 법이 취하려고 하는 거 얻고자 하는 목적이 방어권 보장인데 충분히 진술 변론을 했으니까 방어권 보장됐다는 거죠. 됐고 이제 결정. 자, 동일성 있으면 무조건 허가해야 돼. 할 수 있고 하면 틀려. 무조건 해야 돼. 의무지. 그 다음에 뭐 현저히 시기에 늦었다. 동일성이 없다면 기가 할 거고. 근데 허가 결정이 취소. 동일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했어. 동일성이 없는데도 허가를 했어. 나중에 이걸 스스로 알았어. 그럼 스스로 취소할 수가 있는 거지. 취소할 수 없다면 틀리다. 있고. 독립하게 상소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장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 그 자체를 독립하게 상소할 수는 없다. 공장 변경 신청에 대한 결정 그 자체를 독립하게 상소할 수는 없어. 즉 항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된대. 공장 변경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잘못돼서 결국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판결을 항소를 통해서 다툴 수는 있어 없어? 있다는 거. 이것도 일반화시켜라. 이것도 일반화시켜. 국선 변호인 선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기각 결정했다. 그 기각 결정 그 자체를 독립해서 상소는 안 된대. 항고 안 돼. 근데 국선 변호인 선임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잘못되어서 결국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판결을 항소를 통해서 다툴 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됐죠? 우리 법원이 하는 결정 대부분은 불복이 안 되지. 근데 만약에 그 결정이 잘못되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 판결을 항소를 통해서 다툴 수는 당연히 있습니다. 자, 같이 기억해주고 그 다음 변경의 절차 검사 낭독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지, 직권 청구제 그리고 정지할 수 있다야. 그 다음에 구속기간, 이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되지는 않죠. 자, 이것도 하나 비교해서 기억해야 되는데 원래 구속재판을 받다가 공판 절차가 정지되면 이 정지기간 구속기간에 들어가지 않채 구속도 같이 정지가 되니까. 근데 공판 절차가 정지가 됐지만 구속기간에 포함되는 공판 절차 정지가 있다고. 딱 한 개. 뭐가 있노? 관할에 관한 신청이제. 관할. 토지 관할의 병합심의 신청, 관할 지정 신청, 관할 이전 신청. 그냥 관할 나오고 우르륵 나오고 신청 나오고 공판 절차 정지 나오면 구속기간에 그대로 산입됩니다. 그 정지기간은 그대로 구속기간에 포함돼요. 나머지 구속 중에 공판 절차 정지가 되면 구속도 같이 멈추니까 구속기간에 그 정지기간이 포함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관할에 관한 신청으로 공판 절차 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라고 연결지어서. 그 다음에 공장 변경 절차에 관한 기타 판례들 이런 것들은 뭐 어렵지 않아서 그렇지. 그 다음에 뭐 구술 이건 되게 중요했는데 우리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공장 변경 요구. 자, 요구는 이제 검사 이노마가 공장 변경 신청 안 할 때 법원이 야 바꿔 임마 이렇게 하는 게 요구제. 근데 아직은 안 나왔지만 이게 나오면 여러분 엄청 변명이 있을 건데 요구할 때 한번 꼭 점검은 해줘. 요구는 추가하고 변경만 요구할 수 있어요. 공장 변경 형태가 추가 철회 변경 3개가 있는데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추가 변경밖에 요구를 못해. 철회는 요구 못한대. 불고분리 때문에 그래. 그 추가 철회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면 틀리대. 이거 질문 나오면 꼭 점검해도.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나온다면 뭐 거의 뭐 지금 출제 안 됐으니까 나온다면 변별력 있는 아주 뭐 그런 내용이 될 거고. 근데 A급이라 하기는 어렵지. 왜? 거의 안 나오니까. 근데 나오는 내용이 있다, 그지? 그 밑에 법적 성격이지. 자, 법원 이 요구 있잖아요. 요구는 뭐 재량이라고. 재량. 원래 법 조문에는 요구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요구하여야 한다. 근데 우리 판례가 이것을 재량으로 이해한다고요. 따라서 요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다. 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의 있죠. 298조 2항. 이것을 그냥 지문에 그대로 제시를 하면 맨 뒤에 수로는 요구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틀렸다 라고 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이 아는 게 병인 거죠. 오히려. 그죠? 요구하여야 한다. 쌤 이거 요구할 수 있지 않냐? 그래 틀린 거 아니냐? 여러분 그거는 이 법 조문을 해석하는 판례의 입장이고 법 조문 그대로를 실었을 때 틀렸다고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럼 이 재량 이건 어떻게 나오느냐?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원의 재량이기 때문에 요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다. 이렇게 시험해 줍니다. 또는 요구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 이렇게 줘요. 알겠죠? 그러니까 법 조문 그대로 실으면 당연히 이거는 뭐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추가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 하면 이거 옳다고요. 근데 이 조문이 재량이니까 요구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니다. 이건 이제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공장비용 허용 범위는요. 자, 항소심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파기 환송 후에 항소심도 되는가? 상고심에서는 안 되죠. 근데 상고심에서 파기해서 다시 항소심으로 환송한 경우에도 되는가? 되죠. 약식과 상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포괄일제 추가기소와 공정범위. 이게 나오면요. 여러분 조금 이제 변별력이 있습니다. 원래 포괄일제를 추가기소하면 되나 안 되나? 안 되죠. 근데 추가기소를 했어. 잘못된 거죠. 그러면 적법 절차대로만 간다면 이중기소니까 공기판 때리고, 그것도 공기판도요 동일 법원에 이중기소했을 때 공기판이죠. 수개의 다른 법원에 이중기소하면 말해봐라. 다 중요한 거잖아요. 수개의 다른 법원에 이중기소하면 그렇죠. 동다 결입니다. 심판하게 되는 법원이 정해지면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공소시효 결정 경합에서 밀렸으니까요. 그러면 자, 경합에서 누가 이깁니까? 하나의 사건이 수개의 다른 법원에 가면 빨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의 사건이 수개의 다른 법원에 갔을 때 자, 경합에서 누가 이깁니까? 동일 사건이 사물과 나를 같이 하는 수개의 법원에 가면요. 먼저 기소하는 법원이 경합에서 이기죠. 그 다음에 동일 사건이 사물과 나를 달리하는 사물과 나를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 단독 합의에 가 있으면 동달합, 동갓먼 이렇게 나와야 돼요. 동달합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래가 경합에서 이긴 법원이니까 이래가 재판하고요. 경합에서 밀린 뒤에 기소받은 법원 또는 단독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는 겁니다. 판결로 공소를 기각한다면 틀려요. 동다결이죠.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이쪽으로 와서 여러분 포괄일제 하나의 문제인데요. 일부를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면 법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동일 법원이라면 공기판 때려서 끝내고 그 다음에 다른 법원이라면 경합에서 이긴 놈이 재판하고 밀린 놈은 공소시효 결정으로 종결하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다시 공장 변경에 공사실 추가를 하도록 하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좀 지장을 주니까 그냥 공장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해서 재판하겠다. 자, 이게 판례 입장인 거죠. 됐죠? 네, 들어가시면요. 추가 기소를 했다 포괄일제 잔여 부분을. 그러면 우리 판례는요 나뉘어집니다. 공장 변경 의제설 또는 성명 후 판단설. 그냥 공장이 변경된 것으로 보고 재판하겠다. 공장 변경 의제설. 주로 영업범 포괄일제입니다. 영업범 포괄일제. 그 다음에요 영업범 포괄일제는 공장 변경된 것으로 의제하고 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습범 포괄일제는 검사의 성명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명은 재판장의 권한인데 해석을 통해서 명확히 하는 거예요. 그 검사한테 야 검사 너 이거 포괄일제 내면 저 추가 기소하면 되나 임마? 네 추가 기소가 어떤 취지냐 너? 공장 변경을 하려는 취지야? 그렇다. 그럼 해석을 통해서 명확히 됐죠? 이런 경우에는 실제 판하자. 이게 성명 후 판단설 됐죠? 주로 상습범 포괄일제의 경우에 우리 판례는 성명 후 판단설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장 변경 의제설 이중기소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 딱 이거 기억해 두세요. 이중기소 위법이 있다면 틀립니다.
포괄일제 일부를 구성하는 행위에 대해서 추가 기소하는 것은 일제를 구성하는 행위 중 누락된 부분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 즉 공장 변경요, 추가 보충하는 취지라고 볼 것이어서 이중기소 이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래서 공기판 때리면 안 되고요. 실체 재판하자. 그다음 성명호 판단설. 검사의 성명에 의해서 추가 기소의 공장 제출이 자 포괄일제 구성하는 행위로서 먼저 기소된 공장이 누락된 것을 추가하는 것, 보충하는 취지의 것으로서 그 추가 기소에 의해서 공장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 기소된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해서 실체 판단을 해야 하고 추가 기소에 대해서 공개판할 필요는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밑에 관련 판례가 최근에 법원 성질에 나왔거든요. 요거는 이제 별도로 기억을 하세요. 협박입니다. 수개 협박 이거 나오면 이대로 판단하시라고요. 수개 협박 먼저 기소했다. 다시 별개의 협박 추가로 기소했어요. 그런데 이를 병합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 범행이 전부 다 포괄일제로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공장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자 그다음에 성명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공장 변경 절차 거치지 않아도 그다음에 성명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전후에 기소된 범죄 사실 전부에 대해서 실체 판단할 수 있다. 추가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공개판할 필요 없다는 거 기억하세요. 수개의 협박 범행 딱 나오면 성명 거칠 필요 없고 공장 변경 절차 거칠 필요 없고 실체 재판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 상상력 경합이래요. 이거는 과형상 일제죠. 그렇죠. 과형상 일제. 한개의 범죄입니다. 여러분 또 한번 비교. 상상력 경합이요. 이것을 수개의 범죄로 놓고 판단해야 되는 경우는 우리 수송법에서 딱 한 군데. 어디? 공소시효. 공소시효에서만 상상력 경합을 수개의 범죄로 놓고 판단을 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한 개입니다. 상상력 경합은 일제예요. 과형상 일제. 여기도 일제로 놓고 봐야 돼요. 상상력 경합에는 공사 중 일부가 먼저 기소된 후 나머지 공사를 추가 기소됐다. 하면 안 되죠. 이중 기소죠. 상상력 경합은 일제인데 기소해놓고 또 기소하면 안 되죠. 근데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검사의 성명으로 먼저 기소된 공장 성명으로 체크하세요. 성명. 자 성명 끝이라는 겁니다. 먼저 기소된 공장이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가 분명해진 경우라면 추가 기소에 의해서 공장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공장의 점에 대해서 실체 판단하고 공개판할 필요 없다. 됐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요. 자 상습범 포괄일제, 상습범 포괄일제는 뭐 성명을 거쳐야 된다 했죠? 그 다음에 상상력 경합, 상상력 경합 뭐 또 성명을 거쳐야 된다 그제? 아 그러니까 상습범 포괄일제인 사안, 상습범 포괄일제인 사안, 상습범 포괄일제인 사안, 상습범 포괄일제. 그 다음에 상상력 경합, 상상력 경합 이런 것들은 뭐 성명을 거쳐야 된다. 성명을 거쳐야 된다. 됐죠? 성명을 거쳐야 된다. 여기 상습범 포괄일제, 상상력 경합 뭐 성명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면 좀 암기가 쉽겠죠? 그렇죠. 영업범 포괄일제, 영업범 포괄일제, 영업범 포괄일제 사안은 뭐 공장 변경이 의제. 그래서 성명 거칠 필요 없어요. 공장 변경된 것으로 의제해가지고 공장 변경된 것으로 보고 그냥 실제 재판하는 거예요. 판례가 그렇습니다. 판례가. 그다음 공장 변경의 요부입니다. 요부. 이거는 뭐 잠깐 쉬었다 갈게요.